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로봇주만 매우 뜨거운 흐름을 보여줬을 뿐 사실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또 특히 장 막판에 포스코 DX가 좀 빠지고 뭐 에코프로의 하락 뭐 등등이 더해지면서 지수가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오늘도 뭐 거의 어제와 비슷한 흐름에서 시장이 돌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매우 흐름이 안 좋아요. 매우 흐름이 안 좋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매일같이 하락이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워낙에 뜨거웠던 섹터이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 종목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의 끝은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락의 끝도 그 누가 알겠어요. 어디서 진정이 되고 어디서 반등이 할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워낙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로 인한 지수가 매일같이 좀 밀리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에코프로가 회복을 해야 코스닥 지수도 좋을 텐데, 일단은 오늘 장중 한때 100만원이 또 이탈되는 모습 속에서 일단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많은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로봇주들은 엄청난 지금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거는 또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속속들이 좀 보이는 흐름도 보여질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장에 쏠림 현상이 등장했다, 다시 한번 포모 현상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과 거래 대금이 터져버렸다 라고 보여집니다. 잘 다뤄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고점에서 추격 매수 주의하고, 뭐 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뭐 위아래 구간에서 잘 찾아서 단기 매매로 대응한다든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행복한 상황 속에서 고점에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과거 종목의 흔적을 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따 아래서 코멘트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부쩍이나 제 주변인들, 제 주변 지인분들이라든지 뭐 부모님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또 와이프 친구라든지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 질문 같은 걸 하는데, 죄다 지금 2차전지 또 뭐 이런 종목군들하고 테마로 올랐던 종목군들하고 막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 말은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은 질문 같은 게 잘 없죠.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언제 반등할 건가,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많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버티는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다 잘라내고 근거가 확실할 때 투자를 집행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건강까지도 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카페 쪽지라든지 부분을 보내시면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궁금하시면 그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줄일 건 줄여놓고 아주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지수가 밀린다고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도 지수가 많이 밀려서 좋은 종목군들이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쏠림 나쁜 건 아니지만 잘 해야 된다. 전일부터 시장 흐름은 하락을 예고했고요. 내일 중 바닥을 잡아줄지는 수급이 정해주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단기적으로 좀 이제 과하게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한 차례 더 떨어지면 3분봉에 뭐 특별한 악재성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더 밀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나중에 이제 진짜로 크게 빠진다
라는 거는요, 애플이 이 신규 아이폰을 출시했는데 안 팔려버렸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시장에 문제가 되겠죠. 워낙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임팩트 있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시장을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하락 종목수가 장중 한때 1250개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 됐습니다. 부단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시장도 녹록지 않은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런 트릭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트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데드크로스의 위험에 대해서 데드크로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뭐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게 됐을 때 이게 깨지게 되면은 올라오면 다 저항이다, 주의해야 된다, 아침에 올라오고 저항 맞고 깨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21평선과 지지와 저항 구간에 몰입했는데 이 구간을 내일 올랐다가 다시 5일선을 맞고 떨어지면은 지수는 계속 빠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전 저점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직전 저점까지 빠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뭔가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요, 오늘 이제 저도 매매를 여기까지 쉬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했다, 지수에서 발생을 했고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안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보면은 한번, 두번, 3파동 나왔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이제 근처에 여기 다 붙었을 때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서 종배 차원에서 매매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 구간대 사실 뭐 지수는 개차반이었는데 로봇 종목군들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아주 강력한 로봇의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로봇도 좀 밀리고 하면서 대장주가 또 바뀌는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 팔다가 장 막판에 유의미한 구간에서 일정 부분 돌려주기만 했습니다. 많이 돌려주지 못했고요. 지수 보면은 오늘 깨고 내려온 구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리 좋지 않은 관계로 밀렸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일정 부분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리고 미 증시의 흐름을 보고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나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가 약간은 필요해 볼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일 국내 증시 장중 지수가 버티는가 싶더니 장막판 지수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고 4, 5거래일 내내 시장은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최근 배드 이스 굿이라는 흐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는데, 애플에 회복하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 현재 그냥 버티는 쪽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장주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현재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 전통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달입니다. 뭐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겠냐만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인데요. 이게 최근 시장을 보시다시피 다시금 로봇주에서 포모의 바람을 불러오는 흐름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매매를 해야 되고,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랄게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 빠질 때는 절대 반등이 없는, 죽을 때까지 그냥 빼버리는 종목 특성이 있다는 점. 그래도 10월달까지 로봇 이슈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지금의 시세에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순환매와 조정, 눌림 과정을 좀 거쳐줘야지 너무 10월, 11월 시세를 한꺼번에 땡겨버리면 안 되는데 조금 오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반도체의 경우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보긴 어렵겠지만 1세대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지고 후공정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공정이라 하면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겠죠. 금일도 몇몇 종목이 강함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후공정입니다.
지금은 후공정이 대세니까 그쪽으로만 투자가 진행되니까 이쪽만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료 AI 섹터 금일은 장 초반 반짝하고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아마 밀려야 저는 매매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딥노이드라든지 디알텍이라든지 뭐 신고가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있는데 먹어도 몇 프로 못 먹는 구간이라 들어가면 전부 그냥 단타만 칠 뿐 트레이딩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의 영역으로 좀 보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 쪽도 힘이 많이 빠지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의 끝자락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이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는 점, 네, 확인하시고 금일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후장에 사실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벤티지랩이 이상하게만큼 강했는데요. 시간에 단독 기사를 띄워놨네요. 뭐 기사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년에 이제 얘네도 먹는 그 비만 당뇨 치료제를 완료하겠다, 개발을. 내년 개발 완료라고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일동 홀딩스, 점상가구, 일동 제약 이렇게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시간에 주가를 끄집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레벨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재료는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여서 시가부터 큰 돈이 들어와서 끄집어 올릴지 아니면 시가 고가 되고 찍어 눌러버릴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보면은 사실 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기존의 메인 섹터의 종목군들이 아닌 다른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올라감을 좀 보였고, 로봇주 중에 최근 유진로봇이 매우 세죠. LG U+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로 유진로봇이 엄청 센데, LG가의 로봇이 로봇스타, 로봇티즈가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거 후발주를 잡고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지. 근데 이제 과거를 돌아가 보면 이쪽이 다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내일 뭐 시간에 로봇스타가 일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좀 봐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76% 상승해서 좀 있는데요. 시가 갭 뜨고 밀려도 이 힘이 지지가 된다면은 뭐 LG 엮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시간에 전부 다 이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이슈로 전부 다 요소 관련된 종목이 싸그리 상승이 좀 나왔네요. 사실 이쪽은 아마 매매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간에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뭐 종목군들 정리된 종목군들,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가 로봇과 AI, 당뇨와 뭐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만 봐야 되고, 자율주행은 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했던 게 내년까지 봐야 될 섹터가 자율주행인데요. 시간이 없고 그날 좀 몸이 아파가지고 뭐 정리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주말을 기회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지수는 뭐 아까 봤으니까, 자, 로봇주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셉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시가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뻗어버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사실 이걸 보면서 와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간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 달라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사실 못했네요. 로봇주 매매를 못하고 뭐 이런 거에 떨어졌을 때 좀 볼 수도 있었었는데 전혀 매매를 못하고 좀 넘어갔던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엄청 강하다라는 거 뭐 인지는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이 과거 흐름을 지켜보면 이 조정을 받을 때는요, 눌림이 거의 없이 떨어져요.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눌림이 거의 없다,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눌림이 거의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절대 물리지 마십시오. 네, 절대 물리면 고생을, 그냥 고생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는 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PG도 오늘 시가의 갭이 어제 시간에 떴던 갭 흐름만큼 떴었는데 시가부터 바로 달려버리더라고요. 시가에 얼마 거의 700억이나 들어왔다
라는 거 보면서 와, 엄청난 거래 대금이 좌우지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 대금 보고 그냥 배팅을 하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걸 빠르게 돌파하고 지지하고, 이거 아니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고,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긴 애매하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봐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이라는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죠. 오늘 대동이라는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월봉 기준에서 거의 100%를 찍었는데, 오늘 100%를 찍었는데, 얘가 단기과열에 들어가니까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좀 안착을 해 있다. 포스코 계열로 엮어서 지금 올라갔다 라고 봐야 되고, 유진로봇도 지금 LGU 플러스 협업한다 해가지고 이때 상한가 가고 지금 바닥에서 무려 여기도 지금 2배 20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근데 이제 LG 계열에서 좀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로보티스와 로보티즈 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게 로보스타다 보니까 여기서 좀 꿈틀꿈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일 이제 갭 뜨고 다시금 힘 모아서 LG 이슈 나와서 올라가는지 뭐 그 정도만 체크해 볼 것 같네요. 자,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스맥 또한 굉장히 세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실적 이슈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지금 2,000원짜리가 5,540원이니까 더블 넘었죠. 150% 상승 나왔는데, 많이 밀리게 되면 대장주를 봐야죠.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워낙 빠르게 올라와서, 그리고 기간이 9월 10월 달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끝난 이후에 쭉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이렇게 봐야 되고, 하나 로보틱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밀렸다가 하나 이슈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지금은 약간 좀 답답한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네요. 그렇게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네이버에서 삼성전자의 챗GPT,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 기술 기업용으로 삼성전자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실적 반등은 좀 하네요. 일단 잘 버텨는 주고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약간은 브레이크 정도 거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빠졌다가 1% 정도, SK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올랐다 하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얘뿐만 아니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답답해요. 지금 대형주 들어갈 만한 게 눈 씻고 쳐다봐도 단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볼벤 하단에서 지지해 주는지, 혹여나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어디서 볼 것인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깨야 됩니다. 종목군도 안 깨야 되고요. 자, 대형주 중에 2차전지 에코프로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엄청 물린 사람들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MSCI 기대감에 날아가고 200만원까지 간다라는 환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기려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서 절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하다가 뭐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다시금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는 저라면 나중에 빠지면 80만원 이 자리에 온다면은 한 차례 정도 매매는 해볼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은 들고 있고요. 항상 이런 구간에서 뭐 이제 반등을 하고 옆으로 기고 반등하고 하다가 이런 구간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자리가 빠졌을 때가 가장 아픈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대동소해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힘듭니다. 2차전지는 안 힘든 종목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AI 섹터 잠시 넘어가서 좀 보면요. 일단 솔트록스는 새로
이제 출시를 했죠. 출시하게 되면은 빠진다. 그 공식은 뭐 항상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엠노는 어제 오늘 윗구간에서는 대응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기다렸다가 오늘 장 후반에 급락이 좀 나왔을 때 좀 이거는 매수 추천을 좀 드려놓고 그 구간에서만 딱 사서 일단 일부 매도를 하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여기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매도해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매매의 기준은요, 항상 지지와 저항이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 좀 들어가서 봤고, 포스코 DX도 사실 오늘 매매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54,000원 여기서 낙주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좀 놓쳤네요. 54,000원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54,000원에 걸리지도 않고 매수 걸어놓은 거는 체결이 안 돼서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54,000원이 주는 이거 함의도 있겠죠. 주식을 돌린 자리에요. 강하게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54,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응하고자 했는데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살아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원을 코앞에 두고 못 넘었다. 결국은 얘는 20만원을 찍고 죽을 건지 찍기 전에 죽을 건지 둘 중에 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에 지금 시가총액을 땡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의료 AI 루닛이죠. 루닛 9월 9일 폐암맞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재료죠. 재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많이 올랐고, 윤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도 했습니다. 이 또한 재료입니다. 모든 재료는 지금 끝나가고 있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3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 신풍제약이라든지 그 신라젠이라든지 등등 10조까지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10조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진이기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뷰너도 오늘 한 차례 더 올라가서 시가총액을 좀 레벨을 좀 올렸는데, 저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쉽사리 따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딥노이드도 얘도 의료 AI 종목이죠. 이때가 이제 세상체육관인데 이런 구간까지 지금 끌고 갈지,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DR텍 오늘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냥 이 물량 모아놓고 그냥 오늘 슈팅 쳤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주주가 저는 지분을 팔아서 사실 이 종목을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상당히 세다 정도 보여집니다. 오늘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장중에 많이 밀렸어요. 신테카든 뭐든 JRK든 뭐 종목군들 장막판에 다 밀렸는데, 이상하리만큼 인벤티지 랩이 장 후반에 굉장히 셌습니다. 뭐 이런 기사를 내기 위해서 혹은 기사를 이미 준비해 놓고 이렇게 주가를 띄웠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올랐다, 굉장히 세게 올랐더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종목은 뭐 매수는 못했는데요. 시간 외에 좀 보니까 아까 먹는 위고비 약이 나왔다, 개발을 완료하겠다 라는 문구라, 내일 이제 시가가 일단 뭐 상한가가 이 자리인데요. 상한가 이 자리인데 뭐 이 위를 돌파하고 가버릴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따라 사기는 부담이 되지만은 시가가 여기까지 떴다가 뭐 이런 자리까지 26,300원까지 밀렸다 간다면은 저는 한번 대볼 것 같습니다. 들이대서 매매를 한번 트라이를 아마 보면서 100% 한다라기보다도 보면서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IT 반도체 오늘 보면은 뭐 기가비스도 굉장히 강했고 파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두산 테스나 후공정 이 친구도 굉장히 강함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TSE라든지 SDI라든지 전부 다 후공정입니다. 펨트론도 후공정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세게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밀었던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사실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종목이라 저도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 얼마권에서 뭐 보시기는 하십시오, 뭐 손절 잡고 단단한 대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쉬운 종목은 아닌 듯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하고 어제 이제 후반에 추가 매수를 해 놓고 오늘 뭐 이렇게 위에서 매매를 하고 종가에 사서 뭐 시간에 첫 타임에 추가 매수하고 갑자기 또 올라서 또 거의 대부분 또 팔고요. 물량 일부 들고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물량 이태산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내일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멈춰서는 안 되는 구간에서 지금 초급등 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 밀리더라도 내일 다시 뚫고 올라가 버려야 된다. 그러면 시세가 연속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렸을 때 다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필히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방향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섹터 현대오토에버 아주 뜨겁습니다. 20만원을 돌파를 어제 하고 나서도 와, 이렇게 오늘도 장중에 9%가 올라가는 등 아주 뜨겁습니다. 조정 기다렸다 봐야 되고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텔레칩스도 굉장히 좀 강하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신용이 높으니까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겁니다. 기다려서 매매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 쪽은 내년까지 봐야 되니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도 자율주행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가다가 뭐 조정을 받고 다시 갈지 잘 봐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뭐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쪽지 쪽지 종목을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 저는 사실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비전이 뭡니까? 어떤 모멘텀,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런 모멘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이슈가 있다 치자고요. 그런 이슈에 의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겁니까? 혹은 이런 내용이 사실하고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질문이 왔으면 편안하게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게 뭔가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변도 드려. 근데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특히 이제 단타 들어가 가지고 단기 매매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건 누가 알아요. 저도 단기 매매를 하고 굉장히 짧게 뭐 치고 매매를 하는데 알 길이 없죠. 저도 오늘 매매는 한 세네 종목분이 안 했습니다. 뭐 프로2000 이거 재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한 4% 정도 이렇게 매매하고, 대동 매매하고, 뭐 하나마이크론에서 매매를 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엠노 매매를 해서 뭐 얘도 쉽게 제법 나서 잘 매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한적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진 매매 잘못하다가 이럴 때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군들 손절해 버리고 안 좋은 종목, 급등하고 있는 종목 들어가서 물려버리고 이런 게 제일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